여러분들이 블로킹을 할 때 키포즈를 만드는 것도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 키포즈들을 완성한 후에 그 사이에 브레이크다운들을 뭘 넣어야 될지 얼마나 넣어야 될지 그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학생 중에 한 분이 비슷한 고민이 있어서 제가 간단하게 데모했던 그 작업에 대해서 리뷰를 한번 같이 해보려고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키포즈까지는 만들었는데 이제 그 사이사이에 블로킹 어떤 걸 넣어야 될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막 점프 같은 큰 동작은 알겠는데 이렇게 이제 살금살금 걷거나는 그런 정적인 것들은 더더욱 이제 판단이 어렵다고 말을 했었습니다. 자, 일단 영상 먼저 보고 이어서 얘기해보자면 이 영상은 제작 중인 중간 단계라고 보시면 되고 블로킹 초입이죠 사실. 자, 여기서 이런 그 위태위태한 곳에 공포를 느끼다가 용기를 내서 점프한 다음에 끝에 다시 또 아찔함을 다시 감정적으로 표현하는 건데, 자, 우선 여기서 보시면 딱 눈에 띄는 거는 타이밍이 뭔가 원래 있어야 될 타이밍보다 좀 뭔가 점프하는 느낌이 있어요. 훅훅 빨리 움직여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점프하는 쪽은 그래도 포즈가 조금 브레이크다운이 된 상태인데 여기 살금 걷는 곳을 보면 스페이싱이 굉장히 크게 점프하죠. 거의 키포즈만 있는 상태예요. 컨택트.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접근하면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할 거고, 우리가 이제 블로킹을 충분히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하고 이제 본격적인 설명에 들어가자면, 여러분들이 레이아웃 작업, 레이어드 작업 스타일로 하거나 아니면 나는 블로킹을 키포즈만 하고 스플라이닝을 빨리 넘어가서 커브를 만지면서 정리하는 게 더 빠르다 하는 분들은 오늘 설명에 해당하진 않을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명을 하는 대상은 보편적인 전통적인 방식의 브레이크다운, 포즈 투 포즈의 브레이크다운이 궁금하시거나 나는 아직 충분히 자신감이 안 붙었다, 나는 좀 체계적으로 작업을 해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이 방향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블로킹 개수가 충분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블로킹이 인비트윈이나 엔틱이나 오버슛 같이 이런 요소가 있어야 무게감이나 캐릭터의 그런 의도나 감정 같은 걸 담을 수 있는 구간들이 나와요. 키포즈만 있어가지고는 스토리적인 것들은 표현이 될지라도 캐릭터성을 충분히 보여주기는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블로킹 개수가 충분해야 타이밍을 잡기가 좋아요. 여러분들이 블로킹 하나 있고 한 5프레임에서 10프레임 후에 또 포즈가 하나 있고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이 사이가 진짜로 5프레임이 충분한 건지 10프레임이 충분한 건지 파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우리가 포즈로 3D 작업을 할 때 한 포즈가 취해지고 그 다음에 한동안 그 포즈가 안 움직이다가 딱 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포즈가 우리 눈에 잘 보여요. 그러면 이 정도면 타이밍이 충분히 주어진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걸 스플라이닝으로 풀어보면 되게 짧거나 타이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즈가 충분해야 우리가 더 정확한 타이밍을 블로킹 때부터 적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도 굉장히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블로킹 개수가 적은데 스플라이닝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블로킹이 막 탁 포즈만 잡았을 때 되게 멋있게 돼 있는데 풀고 나면 뭉개지는 경우가 있죠. 딱딱 잡아줘야 될 때 안 잡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필요한 블로킹을 미싱했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해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능숙한 애니메이터가 아닌 경우에는 스플라이닝 작업 때문에 또 혼란을 겪고 처음에 블로킹 때 가졌던 그 좋은 느낌을 다 잃어버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블로킹은 충분한 브레이크다운이 돼야 된다는 게 이제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었고, 그럼 그 포즈들은 뭐냐? 저는 이렇게 용어를 만들어 봤어요. 제가 기억하기 좋으려고. 아키코, 뭐 되게 일본 여자 어떤 이런 같은 느낌인데 그런 건 아니고, 원래 이건 이제 순서대로 쓰면 키포즈, 인비트윈, 키포즈, 엔틱, 인비트윈, 오버슛, 키포즈. 우리 핵심 포즈는 이렇게 키포즈, 이렇게 4가지 포즈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어감이 안 좋아서 카이 오케이 하면 좀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키포즈만 순서만 이렇게 서로 바꿔서 아키코라고 해놨는데 뭐 이렇게 기억하시면 편할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이 포즈들 사이에 이지아웃과 이지인까지 들어가면 여러분의 블로킹은 타이밍이 거의 완벽하게 그리고 거의 스플라이닝 풀었을 때도 거의 파이널에 가깝게 완성이 될 거예요. 이 설명은 디테일하게 오늘은 하진 않겠습니다. 뭐 그건 또 기회 될 때 말씀을 나눌게요. 다 꺼져주시고요. 자, 그럼 방금 전에 본 이 영상에 첫 번째로는 타이밍이 너무 빠르다. 두 번째로는 디테일이 없어서 캐릭터의 감정이나 무게감이 느껴지기가 어렵다. 그리고 그 외에 어떤 것들이 또 있냐면 일단 자, 하나씩 볼게요. 포즈 사이사이에 미트윈이 없다는 부분을 제외하고 일단 보자면 자, 일단 손목이 반대로 돌아가 있는데 우리가 공포를 느끼면 손등을 보는 게 아니라 손 앞을 보면서 이렇게 살금살금 가서 약간 방어적인 느낌이 되면 더 좋겠죠? 손 각도가. 그리고 여기서 점프할 때 보면 점프인데 머리 높이가 거의 안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가 점프하는 순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지면 더 좋을 거예요. 너무 높게는 뛸 필요 없지만 적어도 수평 이동은 아니어야 된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팔 보세요. 너무 팔만 몸의 쉐입에 비해서 팔만 띡 하고 바뀌니까 이 부분 또 연결감을 어색하게 만들어요. 또 여기는 또 너무 모양이 비슷하죠. 그래서 이 부분도 계산되면 좋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앞을 가리면서 이렇게 놀래는 포즈가 그전에는 손을 이렇게 내리고 있어서 여전히 좀 이미 한번 수정이 된 부분인데도 조금 미흡한 게 손을 내렸다가 하고 놀래는 것처럼 서프라이즈처럼 보여요. 근데 이 친구는 이미 앞선 상황에서부터 이 바닥이 굉장히 바다가 넘실넘실거리고 바닥에 뚫려 있고 그런 공포심을 이미 느끼고 있는 거라 놀람이 이렇게 뭔가 갑작스럽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지속되어 있어야 돼요, 공포심이. 그래서 여기서 차분해졌다가 으악 하고 놀라는 게 아니라 도는 순간부터 이런 식으로 이어져야 더 자연스럽겠죠. 이런 기준으로 이제 수정을 한번 해볼 건데 최종 데모했던 최종본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금 스텝 블로킹 상태고 먼저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을 이어서 드릴 거예요. 네, 자 이제 이 두 개를 같이 볼 건데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제가 두 개를 같이 나란히 놨어요. 위에 게 제가 수정한 버전, 아래쪽이 오리지널이에요. 일단 여기서 보면 같이 나란히 보려고 했는데 이 타이밍이 서로 엇갈려 있어서 비교해서 보기가 어렵게 됐죠. 그래서 제가 타이밍을 아래쪽 부분을 전반 부분이 여기가 좀 급했는데 최종본에 맞춰서 좀 맞춘 거예요. 이렇게 하면 조금 비교하기 더 좋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렇게 해도 위아래로 눈이 왔다 갔다 해서 여러분들 비교하기 어려울까봐 제가 또 하나 더 에디팅 해봤어요. 오버래핑. 그래서 자 이제 이걸 가지고 설명을 할지 아니면 위아래 나눠진 걸로 할지는 해보면서 한번 진행해 볼 건데 여기 보시면 가만히 있는데 살짝 뒤로 가는 게 생겼죠. 살짝 이지 아웃입니다. 타이밍을 위해서 제가 추가했던 포즈예요. 그리고 보세요. 발만 먼저 나아가죠. 여긴 인비트윈 포즈입니다. 발이 나아가고 손은 그대로 있고 머리도 밑으로만 쓱 내려가고 이 발도 그대로 있죠. 자, 이게 리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비트윈에서는 어떤 부위가 이 동작 전체를 끌고 가는지랑 어디가 끌려가는지도 그리고 1번, 2번은 이제 끌려가는 순서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캐릭터의 의도, 나는 조심할 거야 라는 의도,
조심. 그리고 의도뿐만 아니라 무게 중심이나 뭐 체중, 무게감 둘 다 보여줄 수 있는 게 이 인비트윈 포즈예요. 그래서 이 인비트윈 포즈를 브렉다운해서 넣어주셔야 되고, 요건 이지아웃이라고 했는데 뭐 엔틱이라고 합시다. 이지아웃은 아마 안 넣었던 걸로 제가 기억해요. 엔틱. 자, 요게 인비트윈. 그래서 아까 제가 아키코라고 했죠. 여기서 인비트윈과 엔틱에 대해서 지금 발견할 수 있죠. 엔틱은 여러분들이 하나만 주의하시면 돼요. 만약에 이 캐릭터가 앞으로 가는 애다, 앞이 메인 에너지다, 뭐 루트가 메인인지 다리가 메인인지 모르겠지만 얘랑 얘가 만약에 리드 2번 1번이다 그러면 에너지가 앞을 보고 있으면, 엔틱은 우리가 그 학교에서 배울 때는 앞으로 가는 운동의 엔티스페이션은 뒤로 가는 거죠.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차일디시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5세용 5세. 우리가 꼭 애니메이션뿐만 아니라 스토리 텔링을 할 때도 복선이라고 하죠. 이게 복선이 일종의 엔티시페이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관객을 암시를 줘서 다음 이야기를 어느 정도는 예상하게 만들어줘야 흥미를 끌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복선을 이렇게 뿌리는데, 암시를 이렇게 흘려주는데 그게 너무 명백하면 유치해 보여요. 그리고 흥미를 잃게 돼요. 오히려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다는 심리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심리가 앞으로 가겠다는 의지가 있는 거잖아요. 앞으로 간다. 근데 엔티스페이션에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데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실제로는 천천히라도 앞으로 가고 있지. 그죠? 그래서 이 엔틱에서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찾을 때는 메인 에너지랑 반대되는 것만 피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뒤로 가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위로 가든지 아래로 가든지. 이건 어떤 식이든 크게 문제는 안 돼요. 다만 여러분들이 아이디어는 갖고 있어야 돼요. 위로는 왜 위로 갔을까? 아래는 왜 아래로 갔을까? 그거에 대한 아이디어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 나는 약간 주저앉을 거야. 왜냐면 조심스러우니까. 혹은 나는 지금 기압이 잔뜩 들어가 있어서 위로 순간적으로 올라가면서 떨어질 거야. 그런 정도의 아이디어는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어지는 에너지도 표현할 때 통일감 있게 나오겠죠. 포인트는 메인 에너지 완전 반대편으로 엔틱을 넣지 말라. 완전 유치해요. 뭐 한 번 더 간단하게 보여주면, 여러분이 앞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뭐 살짝 위로 가면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은 쓱 앉으면서 위로 갈 수 있는데 으이차 이렇게 앞으로 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해봐도 너무 힘들어. 그런 건 만화, 아주 그냥 약간 어린이용 만화에서나 가능한 엔틱입니다. 자, 엔틱은 그렇고, 인비트윈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어디가 리드고 어디가 팔로우인지만 잘 찾아내시면 끝나는 거예요. 다음 키포즈로 넘어갈 때 어느 부위부터 가는지만 잘 찾아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가 만약에 당당한 캐릭터면 이렇게 엉덩이는 뒤로 깔고 발만 쓱 내지 않겠죠. 이건 지금 되게 조심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되게 당당해, 그럼 가슴부터 이렇게 하고 나가거나 손부터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캐릭터의 의도와 무게중심, 무게감 이런 것들이 다 인비트윈에서 담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발이 닿았죠. 딱 발이 닿았으면 여기가 동작이 끝난 거예요. 이 발은. 근데 다른 애들은 이제 출발하기 시작하죠. 이제 천천히 오고 있잖아요. 여기서는 오버슛을 넣을 수가 없었던 게 다음 동작으로 바로 이어지기 때문에 오버슛이 안 들어갔는데, 여기서 만약에 한 동작이 끝나고 홀드되는 구간이었으면 요 타이밍이 오버슛이 나올 타이밍이에요. 오버슛은, 이건 오버슛이 아니지만 오버슛을 여기서 설명하자면, 메인 에너지가 아까 전에 엔틱이 메인 에너지의 완전 반대편이면 절대 안 된다 했죠. 그래서 메인 에너지를 피하라 그랬죠. 근데 오버슛 같은 경우에는 메인 에너지를 쏴주는 거예요. 메인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인 에너지가 이쪽으로 진행 방향이었다 하면 오버슛은 뚫고 들어갔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건 메인 에너지를 어필해주면 돼요. 그 대신
메인 에너지를 제외한 다른 애들도 오버슛이 다 일어나면 안 되고, 다른 애들은 이지인으로 이렇게 수렴해줘야, 다 오버슛이 일어나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각선으로 움직여. 제가 예전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메인 에너지만 오버슛을 시키고 나머지 애들은 부드럽게 와줘야 이게 합쳐졌을 때 사선으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아크를 그리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건 이제 그래프 에디터를 한번 만져보시면 아는데, 제 예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죠. 오늘 너무 구체적인 건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다시 키포즈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포즈와 키포즈 사이에 뭘 넣어야 되겠는지 모르겠으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처음에 키포즈의 한가운데에 인비트윈을 넣고 누가 리든지 누가 팔로우인지 찾는다. 그 다음에 얘와 얘 사이에 엔틱을 넣는다. 얘와 얘 사이에 오버슛 넣는다. 엔틱은 메인 에너지의 반대편 안됨. 오버슛은 메인 에너지의 방향 그대로 튀어나갔다가 돌아옴. 이렇게만 기억하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습니다. 여기도 이 손이 불안하니까 끝까지 잡고 있겠죠. 그리고 골반이 일 때는 루트가 리드를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머리는 끌려가고 있죠. 그리고 여기서 너무 발이 쪽벌이 되고 이렇게 되니까 이 포즈는 너무 당당해 보였어요. 그래서 이 라인 오브 액션도 연결되도록 이렇게 포즈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요때 또 엔틱인데 팔꿈치가 리드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이젠 점프하려고 하니까 팔꿈치가 리드를 하고 엔틱 때 머리는 끌려가고. 한번 봅시다. 아직 점프가 아니구나. 제가 오해했네요. 그리고 이때가 인비트윈. 발이 이번에 끝까지 팔로우가 되고 있고 루트가 리드를 하고 있죠. 그리고 착지하고. 제가 오늘 너무 길게 구체적으로 또 설명하면 영상이 또 복잡해질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쭉 리뷰하는 정도로 해서 지나갈게요. 이렇게 해야 저도 영상을 많이 편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앉죠. 이건 엔틱이에요. 근데 얘는 점프가 메인 에너지가 아니라 앞으로 가는 게 메인 에너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앉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멀리 가고 싶은 게 핵심이잖아요. 그 대신 다리 힘도 써야 되니까 앉는 건 맞는데, 여기서 앞으로 가겠다고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무 유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앉고, 그 다음에 머리 높이가 훨씬 더 높아졌죠. 이건 이제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포물선을 그리면서 떨어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지금 너무 낮죠? 기존 애니메이션은. 그리고 이제 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이 방향성을 보여주기 위해서 포즈 수정을 했습니다. 이 라인하고도 이게 더 잘 맞고요. 그래서 여기도 무릎이 리드하고 발 끝은 팔로우가 되도록.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한 번에 이렇게 스페이싱이 엄청 크게 오리지널은 넘어갔는데, 저는 여기도 인비트윈 브레이크다운들을 해줘서 이 발이 펴지고 얘는 올라가는 이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줬고, 그리고 착지를 할 때 오른발로 착지해야 되기 때문에 이 왼발은 그냥 안 닿아서 휙 하고 뒤로 넘어가는 흐름을 하나 더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자, 여기서 착지할 때 아까 포즈가 나왔죠? 지금 타이밍이 조금 엇갈렸네요. 일단 또 보시죠. 자, 여기서 보면 이 어두운 애를 한번 보세요. 이 포즈에서 스페이싱 보세요. 이만큼이나 한 번에 넘어가죠, 포즈가. 이 사이에도 분명히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한 거는 일단은 다운 포즈. 다운 한번 일어났죠. 컨택트, 다운. 그 다음에 어때요? 팔은 끌려가고 있고 상체가 무너지고 루트도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루트가 지금 리드를 계속 하고 있어요. 상체는 조금 브레이크다운이 좀 된 상태죠. 여기서 보시면 상체가 한번 푹 꺼지는 게 보이시죠? 이 포즈. 그 다음에 튀어 오르죠. 이게 오버슛입니다. 이게 인비트윈이겠죠. 여기서 이런 연속되는 동작에서는 엔틱이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 대신 브레이크다운을
컨택트나 익스트림 포즈 위주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요 부분은 한번 단독으로 보면은 좀 좋을 게, 철썩 하는 이 느낌 보이시죠? 철썩? 이때도 이제 가슴이 먼저 떨어지고 머리는 아직 팔로우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머리는 그 각도가 꺾이고 상체는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가슴이 리드하고 머리가 계속 팔로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탑을 찍는 거예요. 머리는 아직도 딸려 올라가고 있죠. 그 다음에 어때요? 얘가 살짝 떨어질 때 머리는 이제 올라와요. 그러니까 탑을 찍을 때가 오버슛인 거예요. 얘는 인비트윈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팔로우 된 애는 한 템포 정도 다 느려요.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한 템포 느리다 했으니까. 얘는 이제 오버슛 다음에 이지인으로 들어가고 있을 거고, 키퍼주거나. 얘는 이제 오버슛인 거예요. 머리가 튀어나갔잖아요. 그 다음에 루트가 추락하면서 머리도 떨어지고 가슴도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철썩 하는 걸 하나 만들어줬어요. 오리지널을 보시면 그런 구간이 없습니다. 텅 딱딱하죠? 텅 모든 부위가 동시에 다 떨어지기 때문에 딱딱한 거예요. 철썩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브레이크다운 할 때 누가 리드하냐 누가 팔로우하냐를 구분하는 이유는, 리드하는 애가 모든 템포들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리드하는 애는 오버슛도 먼저 일어나고 뭐 차분해지는 것도 먼저 차분해지겠죠. 리드가 오버슛이 일어난 다음에 팔로우하는 애가 뒤늦게 그 모멘텀을 받아서 오버슛이 되고, 이미 리드는 오버슛 다음에 이지인으로 다음 키포즈를 위한 셋을 다운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시에 톡톡 하는 게 아니라 두둥 이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 이 크기나 타이밍감의 그 격차로 인해서 무게감까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블로킹에서 브레이크다운만 잘 나눠주고 포즈만 잘 만들어줘도 무게감이나 캐릭터의 성격, 뭐 의도 다 파악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2D 애니메이터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죠. 포즈 투 포즈에서는. 그리고 이 뒤쪽도 단독으로 다시 보면은 포즈랑 뒤로 밀려나는 게 좀 바뀌었죠. 이 척 한 다음에 저기 보시면 끝에 발을 한 번 더 움직이죠. 뒷걸음질 치는 느낌 느껴지시나요? 여기 보시면 뒷걸음질을 안 치고, 그러니까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냥 움찔하는 정도에서 끝났죠. 근데 이것도 브레이크다운을 더 넣어서 발이 한번 교차가 됐다가 다시 한번 더 당기죠. 그러니까 더 멀리 가면서 뭔가 공포에 질려서 뒤로 물러나는 느낌을 더 살렸습니다. 헉헉 하는 느낌으로. 철썩하고 뒤로 자, 다시 처음 거 요걸 보면 되겠다. 자, 이게 아래쪽이 오리지널 아무것도 안 고친 그대로고, 위쪽이 이제 타이밍과 브레이크다운과 그런 것들을 이제 더 보강시킨 결과물입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요 정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플라이닝 풀었을 때는 어느 정도 홀드 구간도 다 잡혀 있을 거고, 스플라이닝도 좀 덜 어색할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는 더 타이밍이랑 이런 걸 더 체계적, 더 타이트하게 잡고 싶다 하면은, 지금은 앤틱이랑 그 인비트윈이랑 오버슛 3개 정도만 키포즈 사이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면, 여기에다가 이지인과 이지아웃을 키포즈랑 앤틱 사이, 그리고 오버슛과 다음 키포즈 사이, 그 안에 더 보강을 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더 타이밍은 더 정확도가 높아지고 홀드도 더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크게, 여기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스페이싱이 퍽퍽 움직이거나, 여기도 이발에서 다음 발로 한 번에 이렇게 가는 것들은 이렇게 휘휘 하는 뭔가 허우적거리는 느낌을 추가해 줌으로써 더 디테일을 올릴 수 있죠. 자, 아무튼 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블로킹이라는 게 결국에는 캐릭터성과 스토리가 전달이 되는 걸 목적으로 갖고 있어요. 이것이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하냐 아니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스플라이닝 풀코까지 생각하면 여기서 최소한 제가 아까 소개해드린 아키코 정도는 만들어 두시는 거를 제안 드립니다. 감사합니다.